자기의 스스로 뭐 공직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질의했을 때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. 그죠? 근데 어제까지 이 평가를 우리가 제가 그 빅데이터하고 챗GPT나 이런 걸 보고 좀 알아봤어요. 좀 띄워주시죠. 이게 우리 이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자료 안 낸 부분, 갑질 의혹, 보좌관 갑질. 생각보다 이 갑질 부분이 훨씬 더 부정적이더라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권영세 의원입니다. 참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우리 답답한데,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이혜원 후보자가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, 우리도 우리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참 불편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, 아까 앞에서 박수민 의원이 자기의 스스로 뭐 공직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이 질의했을 때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. 그죠? 근데 어제까지 이 평가를 우리가 제가 그 빅데이터하고 뭐 챗GPT나 이런 걸 보고 좀 알아봤어요. 좀 띄워주시죠. 이게 우리 이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뭐 자료 안 낸 부분, 갑질 의혹, 보좌관 갑질. 생각보다 이 갑질 부분이 훨씬 더 부정적이더라고요. 근데 물론 그 사이에도 뭐 부정청약, 뭐 불법행위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아마 오늘 또 이 청문회까지 다 보시면은 이 부정청약, 원패 다섯 건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국민들 평가가 결국은 뭐 여론조사 같은 걸로 나올 텐데, 뭐 갤럽이라든지 NBS 다 비교적 중립적이고, 또 우리 보수 정당 쪽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여론조사들인데, 거기도 47대 16 정도로 부정적인 면, 이게 뭐 잘못된 인사고, 이게 물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쪽이 3배입니다.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, 오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도 참 이 답답한 부분이, 아까 뭐 보좌관들이 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, 우리 이 후보자는 본인만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혜원 의원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방이 제일 좀 힘들고 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방이라는 건 뭐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.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좌관 갑질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,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인사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고, 조금만 알아봤으면은 지금 강선우 의원 장관에서 낙마할 때 사유가 보좌관 갑질인데,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은 훨씬 더하다고 얘기가 바로 파악이 됐을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좀 전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다고 보는데, 우리 후보자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탄핵 결정문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. 그죠?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. 그리고 당파성 혹은 뭐 진영 정치에 매몰돼서 본질을 놓쳐서 그동안은 못 봤는데 판결문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셨는데, 탄핵 후에도 우리 이혜훈 후보자는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집회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.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? 네,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에 사실이 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었습니다. 사실관계가 팽팽한 거는 그 이후 지금 후보자가 지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팽팽하게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. 그런 부분들에서. 근데 헌재 탄핵 판결문은 예, 저는 시시법의에 있어서 예. 명확한 기준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탄핵 이후에 우리 활동을 갖다 멈추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, 또 우리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우리 후보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김문수 후보 쪽에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정책본부장도 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뭐 좀 반신반의하면서 참여한 겁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만약에 진짜로 탄핵 결정문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
그 탄핵과 이 계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김문수 후보보다는 뭐 반대쪽에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? 김문수 후보는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준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자신의 어떤 이 이념적인 판단보다도 개인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시켜주거나 정치하는 데 도움이 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글로 이 도움을 주거나 거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? 그런 그게 것보다는 맞아요, 근데? 김문수 후보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겠습니다. 임명장을 받았습니다. 우리 여기 계시는 간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. 네. 그 지금 최초의 대상자로서 검증 시작한다는 거, 기획예산처 장관 대상자로서 검증 시작한다는 거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받았습니까? 그 인사에 관한 사안은 제가 언제쯤 받았습니까? 언제쯤?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. 후보자 스스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?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? 뭐 이해관계만 맞으면 되죠. 어쨌든 지금 그 후보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한 가지 그 앞에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낙선 운동은 들어봐서 낙선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. 그래서 그 비방록이 제가 그래서-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예. 됩니다. 그게 아니고 그 기도 부탁한 거로 나오는 김규용 목사라는 사람이 통일교 목사예요? 저는 통일교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. 그럼 통일교는 저하고 상관이 김규용 없습니다. 목사라는 분은 어디 저도 그분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비방록이 이게 아니 제가 누군가 그 비방록을 제3자가 읽어보니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비방록을 읽어보니까 이 저기 후보자 아들들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후보자 본인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제 그 생각에는 옥모 씨 사건에서 최동욱하고 이재순 변호사한테 선임을 했나요? 이재순 변호사는 모르고요. 아니고 거기 네, 아닙니다. 거기 같이 있는 이 변호사가 이재순 변호사 텐데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예, 예, 아닙니다. 그 최동욱 변호사 선임을 했죠, 그죠? 아니요, 그분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수행을 안 했지만 그쪽의 로펌으로 해서 그 최동욱이가 로펌, 예. 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, 그죠? 아니요, 최동욱 변호사는 거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7천, 5천 뭐 이게 저기 착수하고 뭐 성공 보수 이런 것 같은데 성공 이거 보수 부가가치세- 없었습니다. 예, 부가가치세는 누가 냈어요? 아니요, 그런 걸 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. 근데 보면 제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네. 본인이 알고 있는 저의 일정 몇 개와 본인의 짐작과 그다음 저희 네, 방문 예, 사무실을 됐습니다.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됐습니다. 버무릴 것 예, 같습니다. 제가 이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조금아까 이렇게 쭉 다 봤는데 이게 본인 아니면은 비망록 이걸 쓸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. 이게 그러니까 뭐 거짓이 우리 천하람 많습니다.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파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파일이 어떻게 해서 본인한테 왔다 그러던데 이거 포렌식 하면은 파일이 어디서 작성되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될 겁니다. 네. 괜히 그 우리 위원회에 위증 문제 더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거는 비망록 같은 경우 뭐 큰 내용은 없던데 인정을 해버리는 게 어때요? 아닙니다. 제일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앙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후보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. 네, 지금 권영세 의원님 말씀하신 비방록 관련해서 전혀 사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